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었네요. 저는 오늘 목요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25만원입니다. 오늘 진짜 수어발이 짖어봤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요. 625만원에서 오늘은 플러스 29만원입니다. 10월달에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10월달에 손실난 부분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혼조 마감이었고요. 나스닥 쪽 상승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이 부분이 조금 돋보이는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질 때가 됐나 하는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혼조 마감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증시 차트만 그냥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독일 증시가 1차 상승하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태고요. 안 밀리고 있는 걸로 봐서 조정 끝나면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다우지수 거의 뭐 역사적 최고점 위치에 와 있죠. 그래서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지수 지난밤에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우리나라 증시가 그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25 정도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어제 조정을 받았는데 막상 미국 증시가 열리니까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그 나스닥 지수하고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하고가 그 괴리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를 보고 빠질 줄 알고 먼저 빠졌는데 미국 증시는 안 빠지고 올라가 버리니까 점점점 이제 간격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일본 증시가 지금 최근 국내 증시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증시도 뭐 양호한 편이다. 이 흥다그룹이 그 부채가 320조인가 그랬는데 계속 이제 그 부채 상환기일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환할 금액이 있었는데 그 전에 자회사 매각을 크게 큰 거 하나를 팔았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막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다그룹 중국 관련한 부분은 우선은 시간을 벌어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 보시면 그 코스닥 지수가 어제 빠졌는데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아마도 그 금요일이라는 그 요일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을 한 1,5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제 하락한 이 부분은 그냥 그 견실한 조정이었다. 그 물량을 좀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익 실현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게 제가 줄 거는 이 자리 정도를 아마 지킬 것 같습니다. 지키면 돌아서 위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저는 10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상승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또 그 12월 달에 있을 연방정부 부채 증액하는 부분, 이게 또 논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중국 흥다그룹도 여전히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또 악재가 그 나타날 것 같은데, 일단 적어도 그 다음 주까지는 위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텼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매매한 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코프라를 300만원, 그 다음 이건홀딩스라는 종목을 200만원, 그 다음 현금 100만원 이렇게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요즘 이제 뭔가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코프라 오늘 말고 어제 쫙 올라가다가 꼬리 달고 음봉으로 밀렸었죠. 코프라 보시면 그 제가 여기쯤에서
300인에서 추가 100만원 매수했다가 어제 방송 못 보신 분에서 400만원 만들었다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 100만원 이익 실현하고 빠져버려가지고 여기까지가 본전이었는데 마지막 끝날 때 밀려가지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바람에 어제 손실이 14만원인가 손실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확 끌어올려가지고 꼭 상한가 갈 것 같은 모습이 나왔다가 이게 풀리면서 쭉 밀려가지고 이런 모양이 나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제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 초반에 이렇게 막 끌어올리면 이거 그냥 상한가 꽂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눈으로 보면 그냥 확 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들어갔는데 밀려버리면 손절 못한 사람들이 아직 물려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더 올리려고 그러다가 뒤로 밀려버리죠. 그래서 아직까지 물량 소화가 덜 됐기 때문에 좀 이 실현의 시간을 좀 겪어야만 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밀려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그림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차라리 그냥 횡보를 했으면 들어올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나와버리고 나면 이 물린 사람도 정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를 끌어올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별로 안 좋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오늘도 이건홀딩스를 제가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림이 똑같이 생겼죠. 코프라하고 똑같은 모양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장 시작하자마자 막 끌어올려갖고 이게 거의 한 20% 가까이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막 땡겨 올려가지고 뉴스 찾아보니까 이게 대충 저런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매각 기대감 이건 창원가 뭔가 이 자회사 매각 기대감 해갖고 매각 대금이 뭐 1000억인가 어쩌고 저쩌고 게시판에 그런 거를 정보를 어디서 입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찌라시였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런 걸 띄워놓고 이게 진짜 뭔가 조작 냄새가 나는데 이제 제가 주식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돈이 많거나 정보력이 빠른 어떤 세력들이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모양만 딱 보시면 제가 어제 매수했던 이유가 저는 이재명 관련주로 들어왔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고 해가지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게 양봉으로 딱 꼽았기 때문에 요거 약간만 더 밀어 올리면 급등할 수 있겠다. 코프라 때도 그랬었거든요. 약간만 더 밀어 올리면 매물이 딱 소화되면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게 아침에 확 당겨 올리면 그것도 이건 코프라보다 더 빨랐습니다. 쫙 당겨갖고 시작하자마자 17%대 그냥 20%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쫙 당겨 올리니까 이건 뭔가 상한가 들어간다 싶어서 우 따라 들어오죠. 지금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눌러갖고 내려버리면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 이제 동작 빠른 사람들은 손절했을 거고 물렸다 싶어서 손절했을 거고 동작 느린 사람은 여기서 못 팔고 지금 묶여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장 끝날 때 되면 이게 뒤로 내려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미수 풀배팅으로 그냥 쳐놨는데 아니 혹은 막 올인했는데 몰빵 들어갔는데 밀려버리면 불안해갖고 못 가지고 있습니다. 못 들어올리면.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 손절하는 힘으로 밀려갖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 이거 최근의 패턴이니까 잘 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제 좀 길게 보고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급등할 때 저는 이제 가지고 있었죠. 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급등할 때 만약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려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하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한 4%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코프라 때도 겪었는데 또 겪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20% 가까이 뜨니까 아주 기분이 좋죠. 잔고가 쫙 불어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기분 좋다가 하다가 마이너스 나갖고 손실 나버리니까 상당히 허탈한 충격이 더 큽니다. 이게 차라리 그냥 안 오르고 안 내리고 횡보하고 있으면 덜 억울한데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한 2~30만원 벌었다가 마이너스 10만원 20만원 나버리면 이 멘붕이 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프라 때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코프라 때 어제 모양 요 부분 보십시오. 쫙 끌어올렸다가 다 털어먹고 쭉 빠져갖고 오르기 전 가격으로 따고 나서 장 끝날 때 쫙 흘러내려서 이렇게 끝나게 되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마이너스 14만원이 이렇게 해서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 또 마찬가지로 이건 홀딩스 아침부터 얘는 뭐 시작하자마자부터 막 쫙 끌어올려가지고
상한가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근데 이거 나누면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제는 그 한 번 속기 두 번 속기 해갖고 일단 팔았습니다. 그나마 요건 잘했던 것 같아요. 막 올라가니까 제가 200만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치를 7,2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가서 이때는 이제 기다려야 되죠. 상한가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기다렸는데 꺾이니까 이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쯤에서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올리려고 하다가 못 올리는 거 보고 이건 또 꽝이다 내려가 버리면 이제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래서 7,200원에 100만원치를 팔고 그 다음 내려왔을 때 6,860원이니까요 86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팔았습니다. 이 초점이 안 좋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요것만 먹고 말자 이러고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고 그다음 여기쯤에서 다시 한 번 더 샀는데 또 밀려갖고 손절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조금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홀딩스도 똑같은 거 어제 당했던 코프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당했던 이 모양을 정말 똑같이 나오죠. 이게 아마 세력들이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장이 좀 별로 안 좋으니까 그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을 것 같으니까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코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일봉으로 딱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앞에 매물을 다 먹었기 때문에 조금만 밀어 올리면 저는 이제 9,000원 찍으면 급등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만 밀어 올려버리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확 급등한다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이제 사람들이 차트를 보고 따라온다는 걸 대부분 아니까 갑자기 확 당겨 올려가지고 그 급등하는 줄 알고 고점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니까요. 확 따라 들어올 때 이때 탁 틀어먹는 것 같아요. 틀어먹어버리니까 이제 미리 이제 매수했다가 쭉 끌어올리면서 여기서부터 탁 틀어갖고 이익 실현하고 쑥 빠져버리니까 뒤로 빠져버리는 상황이죠. 근데 이 종목이 실제로 나쁜 종목이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틀어먹고 나서 그 다음 물린 사람들 물량을 뒤에서 받아먹고 다시 올리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게 오늘 그 이건홀딩스도 똑같은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일봉으로 보면 얘는 좀 더 심합니다. 윗꼬리도 훨씬 길고 그 다음에 음봉도 좀 심하게 나와가지고 얘도 좀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다. 갑자기 돌아서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패턴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등하면 일단 일부라도 챙겨놓자.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급등하면 일부 팔고 그 다음 본전 정도 오면은 그냥 미련 없이 일부 이익 실현했으니까 절반 이익 실현했으니까요. 미련 없이 탁 털어버리고 빠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급등했다가 한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는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 한 3분의 2 지점 혹은 그 좋게 봐줘서 절반 정도까지 오는 거는 덜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올린 부분을 다 내려버리면 거의 다시 올리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이날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물량을 다시 받아서 올리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차트가 망가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홀딩스 기분 좋았다가 그래도 좀 먹긴 먹었죠. 이게 한 10몇 프로 올랐을 때이기 때문에 일부 이익 실현해 가지고 겨우 체면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오늘 제가 서발이 지져본 게 휴마시스입니다. 이거 진짜 운 좋았습니다. 이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의 한 단면인 것 같은데요. 이미 다 알았다는 얘기 같아요. 보시면 휴마시스가 오늘 거 빼고 딱 한번 볼게요. 어제 눌렀죠. 자, 눌렀는데 오늘 아침부터 5분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시작했는데 아침부터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그것도 없는데 뉴스는 실제로 시젠에서 나왔었어요. 시젠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진단키트가 유망하다 해갖고 시젠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휴마시스가 계속 조금 밀어 올리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휴마시스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휴마시스를 13,350원에 잡았어요.
여기쯤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즌이 올라가니까 시즌 올라가면 얘도 따라 올라간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냥 잡았습니다. 시즌보다는 얘가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왜냐면 지금 그 공급 계약 해가지고 매출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 셀트리온이 지금 미국 국방부하고 그 7천 몇백억인가요? 엄청난 공급 계약이 발생됐는데 그 공급하는 물량을 휴마시스에서 받아가더라는 거죠. 지난번에 280억인가 그 셀트리온에 휴마시스에서 공급하는 계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에서 미국 국방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 납품하려면 휴마시스 물건을 받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이 진단키트 만드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공동 협력해가지고 이 그 진단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공동 그 휴마시스하고 셀트리온 합작해서 그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물량 생산은 휴마시스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보면 그게 아마 10월달까지였던 것 같아요. 9월달에 공시 나왔을 때 한 달 정도치에 280억인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끝났으면 다음 또 공급 물량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노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즌이 좋길래 그냥 무심코 잡은 겁니다. 휴마시스를 100만원 잡고 그 다음에 13,600원에 또 100만원 추가로 잡고 해서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13,600원 요거 올라갈 때 여기쯤에서 잡았겠네요. 그러니까 100만원 잡고 그 다음 또 올라가길래 이거 뭔가 괜찮다 싶어 잡았는데 그 다음에 이 흐름이 이게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작정하고 그냥 계속 밀어 올리고 있었어요. 다른 종목 못 올라가는데 시젠하고 엑세스바이오고 다 못 올라가는데 얘 혼자서 계속 밀어 올렸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벌써 하면 그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공급 계약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계약된 것 같은데 이걸 그 정보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다 알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그냥 막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올라가니까 이제 이익 실현하면서 다 팔았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쯤 와서 공시 뉴스가 뜬 겁니다. 얼마짜리가 터졌느냐 하면 깜짝 놀랄거죠. 이것도 보시면 휴마시스가 이 공급 계획이 얼마짜리냐면 1295억입니다.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공급하는데 지난달에 273억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오늘 나온 공시가 1295억입니다. 이 1295억인데 이게 기간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금액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아마 기간이 올해 말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정지됐다는 뉴스고 이게 공급 계약이죠. 이 계약 기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한 5년 이렇게 하면 별로 그 보람이 없죠. 종료일이 12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지금 10월 다 끝났죠. 11월, 12월 두 달 만에 1200억을 지금 공급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다 공급하고 나서 내년 되면 또 공급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터지는 거죠. 제가 기억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에서 미국 국방부하고 했던 게 7천 몇백억 대였지 싶은데 내년 되면 또 이런 게 터진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럼 이게 엄청나게 이제 큰 계약이 돼버리죠. 1200억이면 이 회사 그 휴마시스 보시면 2020년도에 그 진단키트 때문에 실적 좋다고 말했을 때 나오는 실적이 450억입니다. 근데 원래 벌써 1분기, 2분기 해갖고 450억 다 달성했고 3분기 때도 좋게 한 3, 400억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1200억을 더 버텨버리니까 매출이 지금 어마하고 많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이것도 남는 것도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재료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반은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또 부채 비율, 유보율도 엄청나게 지금 좋죠. 근데 이 좋은 실적에 유동 물량은 좀 많네요. 유동 주식시장. 이런 상황에서 1200억짜리가 터져버리니까 거래 정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매출에 비해서 그 공급량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딱 거래정지 여기서 딱 걸리고 마지막에 눌릴 때 파는 사람은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거래정지 딱 걸리고 나서 풀리면서 바로 상한가 딱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서 제가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저도 그 100만원치는 팔았어요. 올라갈 때 휴마시스 매수했다가 13,950원 여기서 팔았었네요. 여기서 잡았다가 여기쯤에서 그 일부 팔고 이 분할해서 계속 매도했습니다. 14,200원에도 팔고요. 여기서도 팔고 그게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갔다 생각하고 팔았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0만 원 남겨놨는데 운 좋게 상한가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오늘 수익은 그 여기서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가 24만 원 지금 플러스죠. 29만 원. 이게 휴마시스 부분하고 그다음 다른 것 조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익이 났다. 아까 그거 왜 이건 홀딩스 100만 원치 이익 실현한 거 요렇게 해서 오늘 그 수익이 그 29만 원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휴마시스는 그 이 매물을 전부 다 수화를 하고 한 방에 뛰어가지고 와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월요일 날도 또 마찬가지로 갭을 뜨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뜨면 이제 이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잘 잡았죠. 지금 제가 잡은 금액이 13,600원입니다. 13,600원이니까 지금 제가 잡은 금액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쯤에서 잡았으면 이제 갭으로 뜨면 또 이익 실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겠는데 지금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빠져봐야 뭐 한 요 정도 빠질 정도밖에 안 되겠죠. 더 빠지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못 먹어도 고 이런 관점으로 100만 원은 그냥 묻어두자 이런 관점으로 1200원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건 그 없다고 생각하고 휴마시스 100만 원은 그냥 이왕 잡은 김에 장투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2월 말까지 1200원 공급 계약인데 이건 불변이죠. 계약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12월이면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내년 되면 또 계약을 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휴마시스 올라가니까 시젠하고 액세스바이오도 같이 따라서 좀 따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계약은 휴마시스가 있는데 얘들이 따라오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같은 테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 이 부분은 진단키트는 계속 달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일상생활을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더라도 봉쇄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진단검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단키트로 검사, 특히나 자가진단키트 같은 거 검사를 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쪽으로 가니까 진단키트는 당분간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운이 좋았다. 너무 기뻐갖고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수익이 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코프라는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비중을 100만원 줄였습니다. 300만원 있는 데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100만원 줄여서 200만원으로 맞춰놨고요. 그리고 추가로 잡은 종목이 이 DSR이라는 종목을 또 잡았습니다. 100만원 잡고 그 다음 얘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경남스틸 1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대장이 간다 이런 관점으로 이 종목 잡은 이유는 그 윤석열 후보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제가 계속 이상하다는 말씀 자꾸 드리고 있는데 방송에서 잠깐 비치는 제가 집중해서 안 보기 때문에요. 비치는 모습이 평범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좀 특이합니다. 성격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러니까 전두환 옹호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좀 심각했거든요. 그건 일단 지금 과거로 돌아가면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현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어떤 면에서는 괜찮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물론 이제 보수 쪽에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표현 자체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이고 중도층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태극기 부대, 골수 보수 뭐 이쪽의 사람들은 뭐 전두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중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또다시 갈등이 유발될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걱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중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 그에다가 그 사과 사진을 자꾸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봤던 사과는 돌잔치 때 사과를 잡았던 사진, 윤석열 후보 어릴 때 그 돌 때 그 왜 잡는 거 있잖아요. 사과를 잡았다 이러면서 그걸 이제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해필 이 시점에 사과를 왜 올렸느냐, 이제 애따 사과 먹어라 이런 느낌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 전두환 발언 때문에 사과하라 그러니까 사과하기는 싫고 해갖고 에이 들어봐서 사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과 먹어라 이런 뉘앙스로 사과를 보여주는 이런 게 돼버리는 겁니다. 해석하자면. 그러다가 또 오늘 아침에 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걔한테 자기 그 걔한테 사과 주는 사진을 또 그걸 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한테 사과 준다는 건 사과 먹어라가 돼버리니까 사과를 자꾸 하라 그러니까 어금서 됐다 사과 먹어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기분이 상당히 불쾌해지게 되죠. 하필 이 시점에 왜 하필 사과냐는 겁니다. 그것도 그 걔한테 그래서 이런 거 종합해 봤을 때 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꾸 그 예전에 그 대통령 후보 나온 그 허경영 씨가 자꾸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한번 그 반대쪽에 승부를 걸어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전적으로 애니 능률이 약간 꺾이길래요. 윤석열 관련이 좀 꺾이길래 그러면 이제 반대쪽으로 홍준표 의원이 무난하죠. 홍준표 의원은 현재 지금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이건 한방이라고 봅니다. 지금 11월 초에 아마 이게 그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 조만간에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두환 발언하고 사과까지 던져버리는 바람에 저는 일단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제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뭐니뭐니 해도 홍준표 관련주 대장은 경남 스틸이다. 딱 지금 위치가 이 정도면 10,000원 위로 한번 올라가 주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경남 스틸 200만원 잡았고요. 그리고 DSR은 그 홍준표 후보가 그 가능성이 높아지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매한 상황에서는 잘 못 올라가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도 100만원치 해서 300만원치를 합쳐서 홍준표 관련주 쪽에 300만원 지금 비중을 담고 있고요. 대충 요렇게 나누어서 현재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오늘은 진짜 그 운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침부터 이 흐름을 제가 여기서 잡았던 건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어딘가 모르게 계속 그 밀어 올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즌이 먼저 출발했는데 보시면 시즌이 먼저 출발했는데 시즌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도 얘는 계속 그 위로 조금씩 밀어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휴마시스 땡겨 올리면서 시즌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다고요. 뒤로 오히려 시즌이 뒤를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들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이 정보의 늦은 입장에서 운 좋게 잘 잡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틀 동안 연거푸 이 꼬리 달리는 꼬리 달리고 원봉으로 마감하는 이걸 이틀 연거푸 지금 얻어맞아 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아픕니다. 이게 수익 나고 있다가 한 20% 벌었다가 마이너스 한 10% 빠져버리면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도 좀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익 실현을 해갖고 털어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운 좋게 수익으로 마감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